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파트 2로 넘어옵니다. 원예 작물학이에요. 여러분 들어가시기 전에 원예 작물학 구성은요. 크게 2개,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원예 작물이 있고요. 원예 작물, 원예. 그 다음에 시설 재배가 있습니다. 시설 재배.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까지. 근데 수확 후 관리는 사실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 안 할게요. 자, 이 원예 작물은 또다시 채소와 과수, 그 다음에 화훼로 나뉘고요. 이들 각각의 분류. 첫 번째, 채소의 분류, 과수, 화훼 각각의 분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들의 재배 및 관리가 그 내용입니다. 화훼의 재배 및 관리, 과수의 재배 및 관리, 채소의 재배 및 관리. 그 다음에 시설 재배는요. 일단 첫 번째 시설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시설 재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원예작물 시설 재배 수확 후 관리까지 해서 우리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 적은 거 아니죠. 네. 적으면 5, 6문제, 많으면 8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참 가성비가 떨어지는 파트예요.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상 범위가 없는 거예요. 채소, 과수, 화훼, 얼마나 많은 작물이 있겠어요. 무궁무진하죠. 교재에 실어놓은 것은요, 좀 대표적인 작물들만 그것도 좀 압축해서 실어놨어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 그래도 채소별, 과수별, 화훼별 대표적인 작물을 쭉 좀 많이 정해서 예를 들어서 배추 1시간, 마늘 1시간, 무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과수도 사과 1시간 뭐 아니면 배 1시간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재배 및 관리의 내용이거든요. 국화 1시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재배학을 빼고 원예 작물학만 몇 달 하셔야 돼요. 몇 달. 시설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에 관한 내용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도 한참 공부거리입니다. 시설 재배는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는데 우리 목적은 항상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관문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많은 노력과 시간을 1차 세 과목에 쏟으면 안 돼요. 즉, 재배학에서도 과감하게 걸을 건 거르고, 버릴 건 버리고, 버린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등한시한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전략을 잘 짜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강의도,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도 원예 작물 쪽에서는요, 이 분류. 그리고 시설 재배 쪽에서는 말 그대로 시설 재배. 그 다음에 수확 후 관리. 이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세요. 제가 아까 적으면 5, 6문제, 많으면 뭐 7, 8문제 정도 나옵니다 했는데 이쪽에서 대부분이 나와요. 즉, 그 많은 양, 여러분 교재 페이지 굉장히 많죠. 네. 그 많은 양들에서는 한두 문제, 정말 많으면 2, 3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강의 수를 몇십 강을 늘리고 여러분도 시간, 노력 그렇게 투자하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2차 시험 못 보십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원예 작물은요, 분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쪽은 과감하게 확 넘어가면서 할 거예요. 시설 재배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재배의 특징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 파트는 과감하게 볼 것만 보고 확 넘어갈 겁니다. 수학 후 관리는 한두 문제에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볼 것이고요. 여러분도 강의와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 이쪽 파트
그다음에 시설 파트에서도요. 저랑 같이 보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은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이든 아니면 관련된 과목들을 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어떤 뭐 공무원이라든지 구급공무원 아니면 농산물 품질관리사 이쪽의 시험이든 기출됐던 것들이에요. 강의 시간에 이 파트에서 제가 짚어놓는 것, 같이 짚어보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실 재배관리, 뭐 시설은 좀 독특하니까 말고 재배관리 쪽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재배학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재배학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다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태반이에요. 아니 뭐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야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재배학 원예작물학은 사실상 범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재배학도 마찬가지지만 이쪽 파트는요. 다 암기예요. 암기 파트.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재배학을 이해를 하시면 암기가 훨씬 쉬우실 거고 암기 파트입니다. 제가 5월 달부터 항상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전부터는 시험 대비를 시켜드려요. 그때 각종 요약 자료를 막 드릴 거예요. 카페에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요약 자료로 공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성비가 있으실 겁니다. 자, 원예작물학 정리해드리면 원예작물 쪽에서는 분류, 이쪽은 꼭 봐야 하는 것들, 그건 정말 꼭 봐야 하는 거니까 보시고 시설재배는 시설재배 말 그대로 꼭 봐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시험 전에 요약 자료, 우리 가성비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 원예작물의 이해 보도록 할게요. 이해, 좀 개론적인 부분이죠. 네. 작물하고 원예작물은 뭐가 다를까 봤더니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원예작물과 일반 작물. 일반 농작물보다 집약적인 생산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며 그다음에 생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취급해야 한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요거 네. 농품사 시험에 기출됐던 부분이죠. 키워드. 일반 작물보다 집약적인 기술, 그다음에 생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취급, 유통, 가공해야 되는구나. 요거 보시고요. 원예작물의 분류 한번 볼까요? 분류. 크게 채소, 과수, 화훼로 나뉜대요. 근데 채소가 뭔가 봤더니 널리 식용으로 쓰이는 초본 식물을 말한다. 여러분, 초본이 있고 풀, 목본이 있잖아요. 나무, 그쵸? 그럼 여러분, 초본 중에서 식용으로 쓰이는 건 다 채소래요.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채소였어? 이거 과실 아니야? 과수 아니야? 이러신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기. 우리는 과일이라 생각하잖아요. 그쵸? 수박. 우리는 과일이라 생각하잖아요. 참외. 얘네들 나무에서 열리는 거 아니죠. 그쵸? 그러다 보니 식용으로 쓰이는 초본 이 친구들도 다 채소로 분류가 돼요. 채소로.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문적인 분류인 거고요. 물론 이제 실제 용도 제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들어가 보면요. 딸기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냐면 과일 채소류로 분류를 해놔요. 명칭 자체, 분류 명칭이 과일 채소예요.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좀 용도로는 사실상 과일,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채소구나. 이런 거 나올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과수, 생식 또는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맺는 나무를 말한다. 과실과 나무죠. 저 숫자가. 네. 그다음에 화훼는 뭔가 봤더니 꽃을 관상하는 초본류와 화목류, 초본, 화목 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을 말한다. 네. 분류 자체에 관상 가치가 있는 거, 관상 가치가 있는 식물, 걔도 화훼로 들어간대요. 네. 이게 꽃이야? 하는데 관상 가치가 있다? 뭐 오케이. 네. 자, 원예작물의 가치 한번 볼까요? 가치.
원예 작물의 식품적 가치. 식품. 여기서 보시면 뭐 무기질 비타민의 근원이다. 뭐 보건성과 기호성이 뛰어나다. 다양한 2차 산물에 의한 기능성과 양리적 효능이 있다. 채소, 과수, 화훼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산물로 가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보기에 나왔었어요. 다양한 2차 산물에 의한 기능성과 양리적 효능은 뭐 없다로 나왔어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요 2차 산물에 포인트 맞춰서 보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원예작물 중 화해적 가치 이런 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뭐 어려운 거 없으실 거예요. 자, 경제적 가치 한번 볼게요. 경제적 가치. 일반 작물에 비해 고소득 작물이다. 성장 잠재력이 크다. 국제 경쟁력이 있어 한국의 수출 농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제 경쟁력이 있어. 지금 한국의 원예 산업이 원예 작물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원예 작물 사실상 굉장히 영세해요.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국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원예 작물 자체가 국제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를 이따가 나오는 내용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식물과 인간의 관계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 자, 볼게요. 한국의 원예 재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경제 면적, 일반 경제 면적은 감소 추세인데 원예 작물의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다. 이거 보기들 나오면 틀린 거 골라야 되는 거 아주 가끔 나옵니다. 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채소, 과수 재배 면적이 완만한 증가세. 근데 화훼는요, 큰 폭으로 면적도, 그다음에 생산액도, 그리고 우리나라 원예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된대요. 채소, 과수, 화훼의 순이다. 여전히 채소가 많아요. 자, 채소 중에서는 조미채소, 그 중에서도 고추의 비중이 제일 크다. 대부분이 다 김치를 위한. 네. 채소 원예는 최근 들어 양액재배 우리 배웠죠? 무토양재배 배웠잖아요.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과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이 품목에 따른 순서는 암기하지 마세요. 해마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몇 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힘쓰지 마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많이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네. 자, 화훼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아까 매년 큰 폭으로 면적도 생산액도 증가하고 있다 그랬죠?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절화와 분화류의 비중이 크다. 이건 이제 화훼 가서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시설 원예는 90% 이상이 채소 원예이다.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중 자체는 채소, 과수, 화훼인데 이 채소는 시설 재배, 대다수가 시설 재배, 또 시설 재배의 90% 이상이 채소, 그 중에서도 어떤 채소? 조미채소인 고추, 이게 제일 크다. 그쵸? 그 다음에 화훼는 매우 급증하고 있다. 또 급증하고 있는 것 재배 방법 중에서 양액 재배가 급증하고 있다. 이건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이런 거, 이런, 뭐, 절화류, 백합, 국화, 장미, 뭐, 이런 거 앞으로 계속 배우실 거니까, 그냥 이렇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 원예 산업의 특징. 요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원예 산업, 아까 일반적인 재배보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있죠. 그런데 보기에 만약에 대규모다, 대형화다, 또는 생력화다. 우리 생력 배웠죠? 생력. 생력화가 뭐죠? 생력 재배, 노동력을 아끼는. 그쵸? 뭐 기계화 재배, 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기계화다. 자,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X.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 다 좋구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예 산업의 특징 보실까요? 영세하다.
생력 재배 미발달, 기계화 재배 미발달, 생산성이 떨어진다.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 생산, 수급, 가격이 불안정하다. 유통구조가 발달하지 못해 생산 가격과 소비 가격의 차이가 크다. 여러분 이거 다 보기들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유통구조가 발달했다. 대형화다. 생력화다. 이런 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공유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원예 생산물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네. 신품종 개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안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안 좋은 거 봤으니까 그것을 타파하는 게 과제겠죠? 이런 과제를 또 일일이 다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네. 다 향상시켜야 되겠죠. 이런 거 보기 나왔는데 향상 안 됩니다 하시는 분 어디 있겠어요. 신품종 육성해야 되고요. 생력화, 기계화 해야 되고요. 품질 고급화, 새로운 수요 창출, 저장성 향상. 왜요? 아까 원예작물 키워드 제일 처음 뭐였죠? 집약적이고 신선한 상태. 그러니까 저장성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유통구조 개선. 자, 여기서 생산의 준연화 한번 볼게요. 생산의 준연화. 준연 재배, 준연 생산 또는 준연 소비. 준연 재배, 준연 1년 내내 공급 가능하고 1년 내내 소비할 수 있는 네. 생산의 준연화, 준연 소비, 준연 재배 네.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 요 용어 정도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원예작물의 분류예요. 아직 채소 안 들어간 거예요. 분류는 그럼 어떻게 되나? 아까 채소, 과수, 화훼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뭐 자연적 분류, 인위적 분류, 원예적 분류 있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인위적 분류겠죠. 인위적 분류. 인간의 이용면, 재배적 특징, 뭐 이용면,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이용 부위, 엽경체니, 뭐 근체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재배적 특징. 재배 특징, 뭐 광을 좋아하니, 저온을 좋아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인위적 분류이다. 인위적 분류를 근간으로 한다. 같은 말 원예적 분류. 원예는 채소, 과수, 화훼로 나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시설 원예, 시설에서 재배하니, 노지에서 재배하니. 그렇죠? 아까 채소는 시설이 90%다 했었죠. 근데 좀 특이한 거, 생산 원예, 소비 원예로 나누기도 한다. 네, 나누기도 한다. 자, 소비 원예가 뭔가 봤더니 이런 거래요. 취미, 오락,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 원예, 사회 원예 이런 걸 추가해서 소비 원예라 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구나. 예를 들어 뭐 꽃꽂이를 위한 절화용 꽃을 재배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예 작물의 분류 여긴 좀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 본 내용을 이제 채소에서, 과수에서, 화훼에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분류. 시험에 나옵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소의 분류. 채소. 항상 원예는 집약적, 그다음에 신선한이에요. 한국 원예 산업에서 가장 아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소, 과수, 화훼 순이었죠. 식용 부위를 기준으로 엽채류, 잎과 그다음에 줄기를 먹는 또 엽경체류로 크게 좀 자세하게 조금 더 세밀화시키면 엽경체류로 보기도 하죠. 그다음에 근체류, 과체류 등으로 분류한다. 이걸 더 세분화시키면 엽체류도 엽채와 경체류, 근데 합쳐서는 엽경체류 또는 더 세분화시키면 꽃채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크게. 그다음에 편의상 조미채소와 조미 아까 고추, 김치를 위한 채소. 양채류는 그냥 서양채소 보시면 됩니다. 서양채소, 편의상. 자, 기준이 얘는 식용 부위, 얘는 그냥 편의상의 분류고요. 과수 볼까요? 과수. 열매를 맺는 나무와 과실. 발달 부위에 따라 우리 봤던 거 나오네요. 인과류, 핵과류, 각과류, 장과류, 준인과류. 우리 재배학에서 간단히 봤었죠? 이거를 이제 진과 위가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산지에 따라 온대가수, 열대가수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구나. 화훼 볼까요? 아까 관상용도
가치가 있다. 그래 관상용도 화해로 분류된다고 했죠. 이용 목적에 따라 절화와 화단으로만 하기도 하고요. 분식용을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분식, 화분. 절화는 꽃꽂이요. 네. 기후에 따라 지중해 열대 사막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식물학적 특성, 생육 시기 등등을 기준으로 자 1년초, 숙군초, 구군초 이 친구들은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 분류 시험에 좀 나오죠. 네. 아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우리 지금 큰 범위에서 봤어요. 조금 더 좁혀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채소부터 들어갑니다. 채소 분류 나오고 그다음에 재배 관리 나옵니다. 한국의 채소원예 항상 신선한 나오죠. 신선한.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된다. 아까 식용 가능한 초본성은 다 채소로 일단 학문적으로 그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채소원예 조미채소 비중이 대단히 크며 우리 김치 없으면 못 살잖아요. 특히 고추의 재배 면적이 넓다. 이건 보기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네. 노지 채소 줄어드는 추세이며 시설 채소, 시설의 90%가 채소라 그랬어요. 특히 양익 재배 급증하고 있다. 김치 주 재료가 소비의 대부분을 이룬다. 지금까지 뭐 키워드 몇 개만 알면 네. 자,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 그냥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세요. 나온다 별 5개. 엽경채류 크게는 그냥 엽채류 이렇게 뭉뚱그리기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엽경채류 잎줄기 채소. 근데 여기 보시면 잎줄기 채소에 이 꽃채소, 브로콜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꽃채소를 별도로 분류하기도 해요. 저런 분류가 있구나 정도만. 엽경채류에 일반적으로 잎, 꽃, 줄기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엽채소 볼까요? 잎채소, 엽채소, 엽채류. 네. 잎을 이용하는 채소. 네. 그쵸 뭐. 여기는 스타일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섞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엽채류에 뭐 근채류 하나를 섞어 놓는다든가 다른 거 골라내는 거 이용 부위에 따른 아니면 엽채류 또 뭐 경채류 그다음에 근채류 뭐 괴경류 뭐 이렇게 해놓고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이용 부위에 따른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작물을 일단 매칭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잎채소 볼게요. 배추, 상추 뭐 보시면 아시겠죠. 쭉. 자, 경채류, 줄기채소. 이런 게 줄기채소구나. 경채류. 이걸 묶어서 그냥 엽경채류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엽경채 중에 한 분류이지만 인경채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인경채, 다른 말로 비늘줄기 채소.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것들. 길쭉길쭉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잎이 변태된 비늘 잎이나 비늘 줄기를 이용하는 거래요. 원래 잎이래요. 근데 잎이 바뀐 거예요. 인경채류, 네. 인경채류 요거, 경채류 요거 매칭시키시는 거. 꽃채소, 엽채류하고 별도로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꽃채소 안에 들어가 있고요. 네. 꽃봉오리 또는 꽃을 이용하는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우린 지금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하고 있죠. 근데 아까 편의상 양채류, 또 조미채소 이렇게 있었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마늘 이런 건 조미채소. 근데 여기 콜리플라워 같은 건 양채소 이렇게 또 분류가 되겠죠. 양채류. 네. 자, 잎, 줄기, 그다음에 그 안에 꽃까지 이렇게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를 이용하는 거 한번 볼까요? 뿌리. 뿌리는 또 이렇게 나뉜대요. 괴, 경류. 경이 줄기죠. 아까 엽경 할 때도 네. 줄기가 괴, 덩이를 형성하고 있대요. 덩이, 줄기. 뭐 한자어로도 그다음에 우리말로도 다 여러분 익숙하게 줄기가 발달한 거구나. 우리가 먹는 감자 줄기래요. 원래 줄기가 비대한 거예요. 그다음에 괴, 근류. 뿌리가 괴, 덩이를 형성하고 있어요. 덩이, 뿌리. 고구마,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달리아.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한 거래요. 뿌리가. 그다음에 근, 경류 볼까요? 경, 줄기, 근, 뿌리. 자, 줄기가 뿌리처럼 땅속을 뻗어서 자라는 땅줄기를 이용하는 채소. 이건 또 뭐,
무슨 차일까요? 근데 사실 이런 분류가요. 자료마다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생강이요. 생강을 저는 지금 이 괴경류에 해놨잖아요. 이렇게 된 자료들도 있고 근데 생강을 근경류에다 해놓은 자료도 있어요. 일단 여러분은 생강을 괴경 말고 근경류에다가 저도 정어핀을 일단 해놓을게요. 왜냐면 자료의 비중에서 근경류 쪽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갸웃거리게 되냐면 어떤 자료는 생강이 근경류, 어떤 자료는 괴경류. 왜 그런가 봤더니 자, 뿌리 줄기 채소죠. 뿌리와 줄기를 이용하는 채소, 즉 줄기가 비대한 괴경류, 뿌리가 비대한 괴근류, 전부 다 근경류예요. 그러니까 근경류가 더 큰 범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경류 안에 괴경도 있고 괴근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연근, 생강, 또 뭐 있을까 카사바, 또 뭐 고추냉이 이런 것들 다 근경류인데 이걸 더 세분화시키면 생강을 괴경류에 이렇게 포함시키기도 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명확하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학자마다 이제 어떤 자료마다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른 건데 근경류에도 들어가 있고 더 세분화시키면 그 중에 괴경류에 들어가 있구나. 네. 어쨌든 줄기가 비대해진 거, 일단 생강을 근경류 쪽에 두자고요. 네. 괴경, 감자, 돼지감자, 토란, 근경, 연근, 생강, 카사바, 고추냉이. 고추냉이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괴근, 뿌리가 비대한 거. 그다음에 직근류, 뿌리가 곧게 뻗은 거. 자, 근체류. 매칭만 잘 시키시면 되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워낙 분류 기준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구근류가 있어요. 뿌리가 알을 형성하고 있대. 알뿌리 채소라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했듯이 이용 부위, 잎을 이용하니 줄기 이용하니 뭐 뿌리 이용하니 이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그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 구를 형성하고 있으면 다 구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를 형성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인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경, 뭐 양파 같은 거, 네. 또 구경, 알줄기, 괴경, 근경, 구를 형성하고 있으면 다 알뿌리, 구근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보시면 지하경이 있어요. 지하경, 땅속 줄기. 이건 또 뭐예요? 땅속에 있으면 지하경, 땅속 줄기 식물이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 볼까요? 감자, 근체류. 채소 중에 근체류 들어가죠. 근체류 중에 얘 줄기라 그랬죠? 괴경류에 들어가죠. 괴경류. 근데 땅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구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 구근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용어 헷갈리시지 마시라고요. 근체류, 괴경, 이게 우리가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구나. 이런 것들은 구를 이루고 있니, 땅속에 있니, 이런 거에 대한 분류구나.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과체류 볼까요? 과체류. 열매 채소. 자, 근데 여기서 과실 또는 종실, 콩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 콩도 채소네요? 우린 곡물로 알고 있는데, 곡물의 정의도 좀 다양하죠? 네. 네, 과실 또는 종실을 우리 지금 학문적으로 보는 거예요.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이다. 볼까요? 가지과, 박과. 여러분, 가지과하고 박과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그다음에 박과. 초본 덩굴성. 네. 이런 식물이 있대요. 그리고 기타에서 딸기도 과체류에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과일이지만 아까 초본성은 어쨌든 다 채소로 분류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콩과, 종실, 특히 이런 것들, 이런 예시들, 팥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과체류로 분류가 되는구나. 자,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 채소 이용 부위에 따라서 크게 어떻게 분류했죠? 첫 번째 엽채류, 그 다음에 경채류, 이거 묶어서 엽경채류 이렇게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채류, 그 다음에 과채류 이렇게 나눴어요. 즉 뿌리줄기를 이용하니 아니면 뿌리줄기가 아니라 잎줄기를 이용하니, 뿌리를 이용하니, 아니면 과실을 이용하니. 그 다음에 각각 여기를 뭐 인경이니 또 뭐 쭉쭉 나눴었죠. 여기도 뭐 근체류도 뭐 괴경이니 괴근이니 쭉쭉 나눴었죠. 네. 크게 세분화시키는 거. 네. 새싹채소 볼까요? 새싹채소 종종 출제됩니다. 별 4개 정도.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그냥 주는 문제죠. 5점짜리 주려고 하는 거죠. 키워드 볼까요? 나중에 베이비 채소라고 나오거든요. 새싹 채소와 베이비 채소를 구분하셔야 돼요. 보기에서. 새싹 채소, 씨앗에서 싹이 튼 어린 떡잎이나 잎 또는 줄기를 먹는 채소. 씨앗에서 싹이 튼 어린 떡잎이나 잎, 줄기. 자, 이식이나 정식 과정이 없고 재배 기간이 짧다.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자란 채소 못지않게 풍부한 영양 성분을 갖고 있다. 새싹 채소가 다양해지고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요거 의미하는 거, 새싹 채소 고르는 거요. 아니면 새싹 채소의 특징, 틀린 거. 네. 키워드. 이식 정식 과정이 없고 재배 기간이 짧고 영양 성분이 풍부하고 무농약으로 재배된다. 자, 지금까지 이용 부위에 따른 분류를 봤죠. 채소를. 이제 다른 분류 기준이에요. 채소. 용도에 따른 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뭐 조미 채소, 그다음에 양채류, 여기 베이비 채소 나오네요. 베이비 채소는 그냥 각종 채소류의 어린 잎, 씨앗에서 싹이 튼 이런 거 아니죠. 네. 주로 샐러드용으로 이용되는 채소. 이런 분류도 있구나. 네. 자, 많이 보셨던 거 나오죠. 또 호온성, 호냉성 또 나옵니다. 문제 얘도 별 5개. 결국 원예 작물도 재배잖아요. 재배학을 근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재배 및 관리,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것들 짚고 넘어가겠지만 좀 특이한 문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어도 재배학에서 배우신 걸 가만히 생각하시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자, 호냉성 채소, 호냉성. 생육 저온이 비교적 낮은 거. 네. 저온을 좋아한다는 거죠. 영양기관이 주로 이용되는 부위래요. 영양기관이 뭐죠? 뿌리, 줄기, 잎. 근체류. 그렇죠? 줄기, 잎, 엽경체류. 아, 그렇구나. 호냉성 채소. 대부분의 엽경체류는 호냉성 채소.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이퀄이 아니라 대부분이. 왜냐면 우리 이제 객관식이잖아요. 확률. 모르겠다 싶으시면 대부분의 엽경채소. 호냉성. 배추, 양배추, 파, 양파. 이제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채소 중에 엽채류구나, 경채류구나, 근채류구나. 쭉. 특이한 거 딸기. 그다음에 완두. 이 친구들 어디에 분류됐죠? 과체류에 분류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엽경체가 아니라 이런 근체류 같은 경우도 네, 호냉성이구나. 대부분의 엽경체류, 호냉성. 그다음에 딸기, 완두, 여기 또 뭐 이제 잠두 뭐 이런 거. 종시를 이용하는 거, 과체류 분류되는 거, 호냉성. 딸기가 예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딸기. 호냉성. 그다음에 근체류 중에 이런 것도 호냉성. 이번에 호온성 볼까요? 호온성. 생육저온이 비교적 높다. 여러분 생육저온입니다. 유효온도, 발화저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생육저온. 우리 재배학에서 배웠죠. 네. 자, 대부분의 과체류는 호온성 채소이다. 완두, 잠두 과체류이지만 위에 있잖아요. 호냉성이잖아요. 그렇죠?
딸기, 완두, 잠두, 그다음에 일부 근체류, 호, 냉성 주의하시고요. 이건 그냥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냉성, 호온성. 자, 재배지에 따라서 뭐 열대과수, 온대과수, 뭐 열대, 온대 뭐 이거 구분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생육기간 넘어갈게요. 네. 자, 광환경 적응성 볼게요. 양지를 좋아하니? 아니면 그늘을 좋아하니? 양성채소, 양지, 양생 또는 호광성 어떻게 표현돼도 빛을 좋아하는 빛이 있으면 생육이 잘 되는 근데 이것도 세분화시키면은요 강한 빛을 좋아하는 비교적 약한 빛을 좋아하는 막 세분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자 보시면 대부분의 박과 채소, 콩과 가지과 채소 뭐였죠? 과채류네, 과채류. 대부분의. 하지만 특이한 거 있죠, 이런 것들. 네. 엽경채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양성. 네. 네, 딸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아까 딸기. 딸기는 일단 구분 자체가 원예식물 중에, 채소 중에, 과채류 중에, 그쵸? 과채류 하나였죠. 딸기, 완두, 잠두. 그 다음에 온도 적응성으로 보면 호냉성이었어요. 호냉성.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온일 때 생육이 잘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저온이 꼭 음지는 아니잖아요. 호냉성이면서 양성입니다. 양지 좋아해요. 네, 딸기. 또 미리 나중에 나오는 거 보자면 단일, 우리 일장 조건 배우셨죠? 낮 길이, 밤 길이가 화성, 개화 결실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큼 유도하는지. 단일. 제가 그때 단칼국수, 살포시, 뭐 콩가루, 깻가루, 그래서 딸기는 안 했는데 딸기도 그냥 알아놓으세요. 단일. 예시 많이 나옵니다. 네. 냉성이면서 햇볕을 좋아하는구나. 딸기의 다른 별명이 설향이잖아요. 별명이. 그쵸? 저온. 하지만 양성, 양지, 그리고 단일. 자, 음성. 여러분, 음성, 음생, 음지. 근데 또 위에서 호광성 했다고 여기 혐광성 하면 안 돼요. 혐광성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얘는 그냥 그늘을 좋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안 되고 빛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비결구성 엽채류. 자, 이거 뭐 12시간 이상 뭐 잘 견디는, 잘 자라는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그냥 이런 것들이 음성 채소구나. 자, 그러면 여기 주로 비결구성 엽채류였죠. 보시니까 결국성 엽채류는 어때요? 양성이죠? 네. 그러면 과채류. 박과, 가지과, 콩과 대부분 예외도 있겠지만 우리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엽채류 중에서 결구성 엽채류 지금 다 메모하고 계시죠? 네, 정리. 이 친구들은 햇볕을 좋아하는구나. 햇볕을 좋아하는구나. 비결구성 엽채류 이 친구들은 그늘을 좋아하는구나. 자, 일장 반응 이것도 나오죠 뭐. 재배하기에도 있고 원예 작물하기도 있으니까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낮밤의 길이 우리 이거 많이 외웠어요. 이거 다 암기 되셨죠 여러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했었죠? 장일성 장일 단야 조건에서 개화 결실이 유도되는 화성이 유도되는 뭐였죠? 장량화 상량화 했었잖아요. 양파, 아마, 그다음에 또 양귀비도 있고 양배추도 있었죠. 상추도 있었고요. 장량화, 상추, 양귀비 또는 양배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아주까리 있었잖아요. 장일성, 그다음에 뭐 있었죠? 감튀. 감자하고 티머시. 젊은 친구들이 감자 튀김을 감튀라고 한다. 맥스로 달라 맥시. 맥류하고 시금치. 네.
거기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여기 상추 있고 뭐 있지만 쑥갓 정도 하나 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수십 수백까지 나오겠죠. 근데 가장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것들, 네, 뭐 상자 하나 더, 여기 쑥갓 하나 더 더해 놓으셔도 좋고, 중일성, 특별한 일장 없는 거죠. 네, 특별한 일장 없이 화성이 유도되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중일성은 중고, 세일해서 호가가 댕강 토막 났다. 중일성은 고추, 세일, 샐러리, 여기 샐러리 안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당근, 강낭콩 안 들어갔네요. 하나 써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토마토 여기 있네요. 가지, 중고 가지 빼먹었네요. 오이 하나 더 해놓으셔도 좋고, 네, 중일성. 여러분, 오이, 뭐 생각 안 나세요? 오이하고 호박.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 착생이 증가해서 수량을 유지할 수 있다 했었잖아요. 단일 처리하면 암꽃 착생이 증가돼서 이 친구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호박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호박. 자료에 따라서 어떤 거는 호박을 중일성으로, 어떤 거는 단일성으로 구분을 해요. 학자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런가 봐요. 중일성이기도 하고 단일성이기도 한다. 근데 오이나 호박에 저온 단일 처리하면 암꽃 착생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중일성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도 많아요. 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분류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죠. 네. 자, 단일성 뭐 있었죠? 단일성. 지금 우리는 채소만 하지만 우리는 같이 외웠었잖아요. 칼랑코에, 국화, 그다음에 스자 들어가는 거 있었죠. 뭐 옥수수, 수수 뭐 이런 거, 단칼국수, 살포, 살비아, 포인세티아. 이건 주로 이제 화해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살포시 못 뿌렸죠. 콩가루, 콩 여기 콩 들어가죠. 그다음에 깻가루, 들깨, 참깨 이런 거 있었죠. 깻잎이 들어가 있네요. 우리는 채소로 보니까 지금 채소. 그다음에 콩가루, 깻가루 뿌려서 먹고 나서 목화, 나팔꽃 주로 화해가 많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담배 폈다. 담벼 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쵸? 여기에 딸기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딸기. 네. 그다음에 옥수수 여기 숫자 들어가는 거 있고 숫자 들어가는 거. 이거는 그냥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나온다. 네. 자, 여러분 딸기 과체류면서 냉성이지만 햇볕을 좋아하고 단일. 네. 그다음에 오이, 호박 저온 단일 처리하면 저온 조건에서 일장을 짧게 해주면 암꽃 착생이 증가돼서 그렇죠? 생산 수량 증대.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일장 반응 우리 배운 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작물들도 있다. 네. 자, 식물학적 분류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단자엽 식물, 단자엽, 외떡잎 식물. 다 용어를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네. 다 속시식물이죠. 속시식물이 대부분이죠. 단자엽이든 쌍자엽이든 그죠. 대부분 다 이제 속시식물이고, 여러분 용어가 화분과 있잖아요. 화분과 같은 말로 벽과예요. 벽과. 근데 이 친구들 보면 여러분 물론 이렇게 뭐 줄기나 뿌리가 비대한 것들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다 길쭉길쭉하죠. 그쵸? 여러분 이 외떡잎 식물의 특징은 외떡잎 식물 우리 식물의 분열 조직하면서 생장점 왜 뿌리나 줄기의 선단에 위치해서 신장 세포 분열을 통한 신장 생장을 일으키는 그 다음에 형성층 물관부 뿌리에서 흡수한 물 잎으로 채관부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 지압으로 뿌리로 여기 가운데에 위치한 분열 조직이 형성층이다. 기억나시죠? 얘는 세포 분열을 통해 비대한다. 그쵸? 근데 이게 요 자체를 우리가 관따발 조직이라 해요. 관따발 조직. 근데 이 관따발 조직은요. 지금 쌍떡잎 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쌍떡잎.
여기 외떡잎이죠. 자, 쌍떡잎, 발음도 안 되네요. 이 식물들은 형성층이 세포 분열을 해요. 비대해요. 그러니까 굵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형성층이 없어요. 형성층이 없어요. 물관부, 체관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배열 맞춰가지고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돼 있어요. 물관부에 체관부 막 이렇게 섞여 있고. 형성층이 없으니까 비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거예요, 위로. 혹시나,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친구들 외모 생각하시면, 네, 키 큰 애들. 그래서 그렇구나. 형성층이 없어서 그렇구나. 관따발 조직이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쌍떡잎, 쌍자엽 식물. 같은 속시 식물인데 제일 많죠? 제일 많죠. 여러분, 이거 가끔 문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사실 워낙 우리가 보통 알고 있던 이미지하고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토마토 담배가 가지과래요. 박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박과 제가 가지과 박과는 지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했죠. 그 다음에 콩과도 뭐 그렇고요. 자, 딸기 장미과래요. 딸기. 사과, 배, 복숭아 장미과래요. 자, 배추, 겨자, 십자화과 다 같은 말입니다. 무도 배추과래요. 고구마는 또 맥꽃과래요. 이거는 사실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작물들을 또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작물들이라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 말고 특이한 것들이라도 눈에 담아두자 하는 겁니다. 자, 담자균류, 담자균, 곰팡이요, 곰팡이. 제가 우리 농약할 때 균류 했었죠. 균류는 곰팡이도 있고 버섯도 있고 효모도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작물 채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버섯 나오겠죠. 버섯. 네. 포자를 만드는 균류이다. 기생하는 식물이다. 곰팡이요, 곰팡이. 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개론적인 원예작물의 특징에서는 한국 원예산업의 특징, 그 다음에 채소의 분류, 엽경채니, 근채니, 그 다음에 과채니, 그리고 제가 계속 별 5개입니다 했던 거. 이거 재배학에서도 봤던 것들이잖아요. 부족한 작물들을 좀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성이야, 이게 뭐, 중일성이야, 아니면 단일성이야, 호박 같은 거 막 고민하시지 마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채소 재배 및 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